체형 보톡스는 얼굴 쪽 보톡스하고는 전혀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의 확산이 많이 돼버리면 이 보툴렉스가 희석해갖고 쓰는 우리 보툴렉스를 얼굴에 굉장히 많이 희석해갖고 쓰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근육에 이 보툴리눔 독소의 그 효과가 전달이 되면, 예를 들면 희석을 많이 한 채로 사각도 보톡스를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세토 머슬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조리우스 머슬에 작용을 하게 되면, 원래 리조리우스 머슬은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위로 좀 잡아당기는 쪽으로 쓰이는 근육인데 마세토 머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까지 확산이 돼 버리면 올라가는 근육이 패럴라이시스가 오기 때문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쪽 볼이. 그래서 사각도 보톡스는 잘 맞았는데 입꼬리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쪽에 보톡스, 이 보툴리눔 독소를 시술할 때는 가능하면 확산을 좀 억제하는 방향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희석을 많이 하면 안 된달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체형 보톡스는 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체형 보톡스는 근육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근육의 크기가 큰데 예전에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이렇게 인젝션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확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근육은 큰데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놓기 때문에 보톡스가 영향을 준 머슬 부위는 감소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위는 우리가 소위 컴펜세이션 하는 효과가 생겨갖고 보상적으로 효과가 없는 쪽의 근육은 훨씬 튀어나와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종아리 같은데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놓으면 환자들이 효과는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저 종아리가 울퉁불퉁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형 보톡스 쪽은 어떻게든 희석을 많이 하고 확산이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저는 그래서 6년 전부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물을 제가 배합해서 해봤는데 지금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그 희석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보툴리눔 독소가 희석이 확산이 잘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희석이 많이 돼야 돼요. 희석이 되면 될수록, 생리식염수를 희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멀리 나갑니다. 이 보툴리눔 독소가요.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보툴리눔 독소 안에 원치 않는 프로테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힘 어글루티닌 프로테인이랄지 이런 프로테인들이 있는데, 이 프로테인이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인을 녹이면 원래 우리가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는 헤비 체인이나 라이트 체인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을 녹이는 약물이 논문에도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 하이알라이즈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HA 필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이려고 하실 때 쓰는 그 주사에, 그것이 보툴리눔 독소의 프로테인만을 선택적으로 녹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녹이면 보툴리눔 독소는 가벼워지고 또 희석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근육에만 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그 팻 레이어에 이렇게 좀 많이 뿌려주는 편인데요. 어차피 보톡스가 희석도 되고 이런 하이알레이즈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확산이 많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왕이면 우리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지방들, 팻도 좀 같이 녹여주자는 저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도케인하고 또 우리 어차피 하이알레이즈는 쓸 거기 때문에 우리 LLD라고 하는 그 지방 녹이는 시술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분들 동원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리도케인, 하이알레이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쓰는 거는 L-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씁니다. L-카르니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베이소 딜라테이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에서 많이 쓰는 건데 혈액이 많이 공급되면서 이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좀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툴리눔 독소, 이 보툴렉스 100유니트를 기준으로 해서 노말살라인 8cc를 희석을 하고, 리도케인 2% 리도케인을 4cc 희석을 하고, 하이알레이즈를 2cc 노말살라인 희석을 하고, 그 다음에 L-카르니틴은 2cc, 그렇게 하면은 16cc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다 노말살라인을 더 4cc를 더 희석을 해서 총 20cc의
약물을 우리가 희석한 약물을 만들게 되고요. 그 희석한 약물을 5cc 시린지로 나누어 담게 되면 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4개 가지고 허벅지 보톡스를 놓을 수 있고요. 제가 6년 동안 이 방법을 하면서 이 시술을 통해서 체형 보톡스, 체형 보툴리눔 독소를 시술 받으신 분들 중에 컴플레인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그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은 머슬 크램핑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쥐가 난다 이런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건 꼭 환자들한테 시술하면서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하이알레이즈를 우리가 섞지 않습니까? 이 하이알레이즈가 보통 3,000명당 2명 정도 꼴로 알러지 리액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러지 리액션이 생기면 그냥 막 간지럽고 막 붓고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알러지에 준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금방 좋아지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체형 보톡스 시술을 할 때는 우리 덱사메사손이랄지 페니라민 같은 그런 주사를 아예 루틴으로 주고 먹는 약도 좀 처방을 해서 이런 알러지를 아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체형 보톡스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